안녕하세요. 이전에 신라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댓글을 보고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부도 할 겸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제가 잘 모르고 있던 거나 아니면 좋았던 것들 알려주시면은 적극 반영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사백 이제 좀 살펴보고자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메인에 이제 팩사백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팩사백은 정맥 투여가 가능한 유전자 조작 항암 바이러스. 그래서 말기관암 환자를 살렸네요. 그러면은 팩사백이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말기관암을 살릴 정도면은 간암은 이제 정복할 수 있다겠네요. 그래서 신라젠 좀 찾아보다 보니까 강력하게 믿고 계신 주주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믿음이 이런 데서 근거하지 않을까. 암을 정복할 수 있다,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팩사백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그런 강한 투자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상 3상을 시작하였다. 이제 인상 3상을 시작하였으니까 이게 완료가 되면은 주가는 이제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고, 좀 이제 구체적으로 파이프라인에 들어가서 팩사백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팩사백이죠. 여기도 이제 타겟팅, 어태킹, and eradicating cancers 이렇게 있고, 이제 팩사백은 바이러스예요. 우드 바이러스를 저희가 암을 공격할 수 있게 유전자 재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암세포만 이제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기전, 팩사백에 대한 이제 작용 기전이죠. 팩사백의 작용 기전. 그래서 1, 2, 3으로 나뉘는데, 1번은 이제 이게 팩사백이면은 이제 정상세포는 이제 거르고, 암세포는 이제 들어가서 증식을 하면서 공격하는 거죠. 이게 작용 기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을 보면은 체내 면역 반응 촉진,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3번은 혈관세포 폐쇄를 통한 암세포 성장 억제. 그러니까 1, 2, 3번 다 암세포만 공격, 암세포 공격, 암세포 성장 억제. 그래서 이런 작용 기전으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드 바이러스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암에 대한 선택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우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니까 이제 세포에 증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증폭시키는 게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바이러스를. 그래서 신호의 활성화에 따라 팩사백은 증식하게 됩니다. TK 레벨이라는 게 비활성화되면 선택성을 갖게 된다. 높은 곳인 암세포에서만 증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세포는 TK 레벨이 낮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면역 유도 물질인
GM-CSF를 삽입하여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체적인 작용 기전이었고, 요게 이제 영어 부분인데 좀 아포토시스라는 부분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 이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두 개 있는데 상반된 내용이라는 거 알겠죠? 아포토시스를 방어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그 반대 의미인 거죠. 간단히 일단 요약해 드리면은 이게 세포 자살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 보면은 죽는 방식의 한 형태가 아포토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괴사나 병적인 죽음이 네크로시스고, 아포토시스는 어딨죠?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능동적인 세포의 죽음이 아포토시스. 그러니까 이제 세포의 죽음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병적으로나 괴사하는 것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발적인 죽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래서 이게 아포토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토시스는 이제 세포가 축소되면서 시작하는데, DNA가 규칙적으로 이제 절단되어 세포가 이제 사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은 미토코트리아의 질량에 의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는 암세포 내의 세포 소실, 바이러스 감염과 약물, 방사선 PCD 이외의 경우에도 일어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포토시스가 세포의 죽음을 이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캔서는, 그러니까 암은 이거를 이제 방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한다. 그게 이제 암의 특징인 거죠. 또 일반 세포는 이제 그게 잘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모를 만한 단어가 또 있는데, 혈관신생이라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 있죠. 이게 한국말로 혈관신생인데, 혈관신생은 뭐 유추해 볼 수 있죠. 듯이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혈관은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저산소 유발인자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혈관 신생을 이제 촉진하게 된다고 하는데, 종양 증식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이제 캔서가 한다는 거고,
이제 요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요법, 병용요법.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300명의 환자에게 투여, 그래서 정맥내 투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살펴봤듯이 1, 2, 3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억제하고 공격하고. 그다음에 병용요법은 전인상 결과, 면역 관문 억제제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작용 기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이번에 그 금요일에 그 뉴스가 떴었죠. AGGR인가? 거기 이제 그게 세계 최고 암 뭐 협회인가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그 3호로 표지에 이제 장식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거와 병용요법에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그 논문들도 다 봐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돈을 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좀 더 관심이 생기면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포커스가 있는데, 신라제 홈페이지 가서 팩사백을 클릭해 보면은 그 사이트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포커스거든요. 여기서 좀 정보들을 입수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은 이제 알았으니까 사업의 내용에서도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설명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 팩사백이 대표되듯이 그 우드 바이러스 사용해서 암을 공격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항암 바이러스 면역 치료제 있고, 유전자를 재조합한 우드 바이러스라는 걸 알겠죠. 팩사백은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아까 TK인가 PK가 낮은 거는 공격하지 않고 높은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감염시킨다 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작용 기전이었는데, 또 면역 체계도 아까 작용 기전 2번인가 거기에 있었죠. 면역 체계. 그래서 순차적으로 승인을 이제 획득해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이게 진짜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앞으로 이게 그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 언제 나오냐,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일정을 좀 알고 있고 하면은 신라제 매매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 이거는 이제 그 두 번째 있었던 병용요법에 있던 거죠. 그다음에 이번 뉴스에도 언급된 거죠. 적응증 확대. 그래서 뭐지, 암은 뭐 좀 보자면은 대부분 이제 외과적 암 치료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면역 기전을 이용한 암세포 최소화. 팩사백 같은 경우에 그 부작용이라고 할 거는 감기 정도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정말 뛰어난 거죠. 간암 말기 환자를 살리는데 부작용은 감기 정도. 공부하니까 좀 되게 좋은 기업이네요. 단타만 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아까 봤듯이 병역요법 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가 기존에는 그냥 암이 있으면은 그 가위로 잘라내고 그런 거였죠. 이게 1900년대부터. 근데 이제 점점 그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면역요법, 유전자 치료, 호르몬요법 이런 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면역요법에 지금 신라젠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항암 바이러스랑 면역 관문 억제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신라젠이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최신 트렌드죠. 뭐 암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게 신약이 하나 나오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힘든 만큼 나온다면은 주가에 이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그러니까 급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높은 진입장벽 있고, 그래서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이 부분이 좀 볼만한 게, 팩사백은 이제 간암에 관련된 약이었는데 사망률이 타 암종에 비하여 매우 높다고. 그 다음에 말기 증상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망률이 보면은 위암액은 76%인데 타 암종에 비해 높다는 76%보다 높다는 말이잖아요. 여기 위에 좀 찾아보면은 사망자 발병자가 여기 있죠. 그래서 간은 95.3%인데 거의 그냥 걸리면 죽는다 정도네요. 근데 이 팩사백이 간암 말기를 치료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상 그러면은 팩사백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95%를 정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잠재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왜 신라젠 주주분들이 그 신라젠을 되게 좋아하시는지를 좀 알 수 있겠네요. 그 잠재력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좀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몰랐던 분들은 이 영상 같이 보면서 좀 신라젠이 좀 땡기는구나, 좀 나중에 매매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에 이제 팩사백이 있죠. 팩사백은 앞에서 이제 많이 살펴봤으니까. 팩사백은 이제 천연두 백신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걸로 이용해서 이 디자인 부분이 유전자 재조합이네요. 이게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뭘 끼워 넣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디자인하는 거죠. 확실히 그 홈페이지에 있던 것보다 그 사업의 내용에 있는 게 좀 더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삽입되었다. 여기에 작용기전 또 있네요. 그래서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아까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적응 면역 반응, 이건 모르겠고, 중앙혈관 폐쇄를 보면은 이제 투모라는 게 뭐냐면은 종양이거든요. 악성 종양, 투모라 그러는데, 그 혈관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또 살펴봤듯이 이게 혈관 신생이었잖아요. 이 암은 혈관 신생을 하는데 이 혈관 신생하는 부분을 이제 없애준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작용 기전이네요. 면역 반응이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암세포에 대한 면역을 유도한다는 거죠. 암세포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이 암세포를 그냥 우리 정상세포로 인식했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하는 건데, 이제 암세포가 적이다라는 걸 인식하게 돼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은 우리 몸도 암세포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네요. 전신치료제 당연히 가능할 수 있겠죠. 왜냐면 바이러스로 치료하는 거니까, 우리 면역으로. 정맥주사.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아까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는 법 알려드렸죠. 이런 뜻이었네요. 진행성 환자에 대한. 그래서 이 3상 부분도 좀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 정리해서 한 번 더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착실하게 잘 해오고 있었네요. 그래서 팩사백이 정말 좋은 약이구나, 그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뭐 임상 3상이 뭐 됐다,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는 또 그런 거죠.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는 거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팩사백 작용 기전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